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벌써 올해가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참 지난 반기 참 힘들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혼란스러워서 투자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도 참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요. 하지만 남은 하반기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해외 선물의 신도 초보 트레이딩 탈출기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 누린 전략들 가득 챙겨 가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현재 외신 소식들은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고 있는지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2020년의 하반기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첫 번째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무부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해서 홍콩에 대한 특혜를 제거했으며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다른 특별 대우까지 중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홍콩인들이 누렸던 특혜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 방문을 할 때 비자가 없이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또 홍콩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를 할 때 이 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홍콩 수출과 중국 수출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을 해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것으로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속보에 따르면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에 첫 체포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유홍콩이라고 쓰여있는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중국의 강행군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발심이 조금 더욱더 높아지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런 이슈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까지 이제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경제 재개방을 한 이후로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의회가 또다시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미국 기업이 총 3,427개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자동차 대여업체인 허츠를 비롯해서 미국 셰일 혁명의 상징인 체서피크 에너지 기업까지 정말 많은 미국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도산을 당하면서 지난달에 실업수당 지급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파산과 디폴트가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지면서 이런 고통들을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전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업수당 지급액이 2005년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앙숙 관계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어제 증언에서 좀 밝힌 바가 있고요. 이 파월 의장이 어제 증언에서 경제 앞날이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직접적인 지원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기 부양책 이슈 저번 달에도 저번 1분기, 2분기에 있어서도 슈퍼 부양책의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부양이 강하게 받은 결과가 있었고 또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이 부양안에 대한 자세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상승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자세한 부양안 대책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골드, 금값이 8년 만에 1,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1,700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양의 통화를 찍어내면서 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향후 12개월 내에 금값을 온스당 2,000달러를 제시한 바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00달러 역시 예상하면서 이 저항선인 1,9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금값이 2,114에서 2,29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골드 랠리의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 가장 핫한 이슈 바로 대선이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 금값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요, 전례 없는 저금리기죠. 거기다가 이 중앙은행들의 전례 없는 양적 완화까지 펼쳐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삼박자를 맞춰서 지금 이 골드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 골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금값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달러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하반기 달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달러가 폭등세를 보였다가 경제가 다시 재개방을 하면서 달러에 대한 오름세가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주 동안 주가가 방향성 없이 등락을 했으며 달러도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 문제와 같은 이슈 그리고 대선 문제까지 이런 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달러 시장에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금과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 해지 수요, 해지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예측이 지금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달러는 변동성이 작용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해지 수요로는 금이 조금 더 지금은 매력적인 상태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8% 상승입니다. 3,0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4% 강보합입니다. 1,1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38% 상승입니다. 39.8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51% 하락세입니다. 1,79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2% 하락세입니다. 1.123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정철, 박노주, 조영호 멘토 그리고 김희주 멘티와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 꽉 채워서 네 분 모셨는데요. 자, 먼저 김정철 멘토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약간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계속 주구장창 기다린 조정 오지 않는다라고 계속 하면서
시장은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 뭔가 바뀌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미중이 지금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그 사이에 코로나19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돼지 독감까지. 이렇게 중국은 뭐 하는 곳인가요 도대체? 중국의 모든 병의 근원지인가요? 일단 중국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따지고 봤을 때도 중국 같은 경우 방역을 잘 못해서 결국 북한 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독감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하는 바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미중 신냉전 플러스 돼지 독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을 좀 약간 변곡으로 보시는 부분도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깊숙한 조정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유는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돈은 풀려고 다 대기하고 있고 연준이 자산을 어느 정도 계속 풀다가 최근에는 축소하고 있었잖아요. 축소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조정, 그 조정을 한번 노려보자.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 좀 조정을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인사를 해주셨고, 자, 다음은 박노주 멘토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노주 멘토입니다. 자,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00선 부근대에서 자, 일단 제가 중장기 매도를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물론 데이 트레이딩도 중요했지만 그런 건 다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나스닥 지수 매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집중해서 그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날 9,800선 정도까지는 길게 일단 수익을 끌고 가서 보셔야 된다. 짧게 수익 내지 마라.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일단 9,720포인트 부근대 거의 50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틱스는 한 2,000T까지 내려갔는데 일단 9,800선 거기까지 일단은 수익들 잘 내셨으리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시장의 저승사자도 아니고 지금 일단 다시 거의 제가 저번 주 방송했던 포인트대로 또 다시 진입을 했어요. 이렇다면 오늘도 저의 의견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왔다. 이걸 또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오늘도 굉장히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송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또 저희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날부터 굉장히 또 큰 수익을 내주셨어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왔으니까 자, 조금 있다가 자세한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수익 많이 내주실지 기대하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출연이시네요. 조용호 멘토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VI금융투자 조영호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전략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쉽고 오래 갈 수 있는 전략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티는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김희주 멘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오늘도 수익이 날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일단 파월 연준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동시에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코로나19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으면서 이 확산세에 다시금 또 우려를 키워가고 있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데다가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안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화이자사와 바이온테크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리포트가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저희 멘토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철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백신 얘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래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독일이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이거 분위기 조금 다시 좀 안 좋았다가 좀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지금 그 기대감이 사실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밀렸다가 다시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올라가는 게 크게 올라가진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곧 확진자 발표할 거거든요, 미국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아직 정신 못 차렸고요. 중국 욕할 게 아니라 자기들부터 먼저 정신부터 챙겨야 되는데, 미국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부분적인 제한 조치가 분명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괜히 이제 미국이 코로나가 점점 세지면서 점점 안 좋은 부분을 타겟을 계속 중국으로 돌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중국을 뭐 엄청나게 좀 압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대만에서 무력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감안하자면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5주 가면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로 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건데 그거를 분명히 외부에 돌릴 거다, 눈을.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자꾸 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상승폭, 백신의 상승폭은 이제 다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이 또 월초입니다. 월초면 지표도 쏟아지거든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맞아요. 지표도 쏟아지는데, 그 지표들 영향 때문에 지뢰밭이다, 곳곳이. 그래서 저는 신중한 트레이딩, 하지만 매도로 약간 보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월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또 하나둘씩 발표가 될 텐데요. 곳곳이 지뢰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조영호 멘토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나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대선 이런 것들과 어울려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뭐 상승 요인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게 경제 부양책이나 아니면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매도세로 보고요. 왜냐하면 그 오늘 11시 반에 이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 현실 경제에서 네. 많이 다운되고 금융 문제가 아니라 그 다운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업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융 정책을 펴더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네. 아직 그 장세는 매도가 추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 추세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박노주 멘토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지금 저번 주에는 분명히 제가 매도로 쏟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일단 위치 목표가까지는 갔어요. 제일 길게 잡아서 400포인트를 9,800선 얘기했는데 지금 9,725포인트인가 뭐 그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자, 이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연준에서는 지금 뭐 돈을 걷어들일 상황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쓰는 거고, 거기다 지금은 갑자기 재확산세가 나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다시 코로나가 좀 약간 감소세가 됐고 확산세가 좀 둔화되면서 다시 경제 재개 활동이 약간 생기고, 그리고 백신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지금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게 이런 기대감으로 좋게 나와서 일단 반영을 좀 너무 빨리 한다. 빨리 하는데 중요한 건 이후는 사실상 난 모르겠다예요. 예. 경제가 일단은 그 뒤로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금값이 우리가 오르는 거에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게 지수 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예. 미국 지수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말 코로나가 완벽하게 억제가 됐다고 치더라도 이제 경제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인플레 우려가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지금 막대하게 돈을 풀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일단 총 통화량이 지난 3월에 15조 달러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18조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가 회복이 돼도 조정은 분명히 나올 것이며, 일단 통화량이 좀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불가피하게 더 많이 나오고 지금 만약에 백신 같은 경우도 빨리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악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폭락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가 나오면 폭락세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대로 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그 여건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주면은 그래도 이제는 조정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재상승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지만 우리가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아직 조정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올라가는 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여전히 실업률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고 그다음에 2, 4분기 지금 실질 미국 GDP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감소폭이 클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실질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문우신 지금 재무장관이 뭐 낙관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관료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고 좀 낙관론을 얘기를 안 하면 어차피 관료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는 실질적인 지금 실업률이나 일단은 지금 이런 GDP 같은 거에 일단 우리가 일단 좀 촉각을 세우고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안전자산이 쭉 가고 있느냐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의견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다시 위치가 와서 중장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기엔 너무 좋습니다. 저번 주에서 매도 기회였다면 또 이번 주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중장기 매도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 이따가 뭐 업앤다운 할 때 그때 단기적인 거랑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멘토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S&P 500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0.3%가량 올려세운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네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박노주 멘토님만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일단 다시 매도를 볼 자리다라고 아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왜 오늘 지금 다시 매수를 드셨죠? 일단은 우리가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만 네. 단기적으로 오늘 어떻게 지금 일단 이 시간 이후로 짧게는 30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떻게 갈 것이냐랑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는 문제는 정말 다릅니다. 저번 주에는 뭐 그날 데이 트레이딩 방향과 뭐 중장기로의 방향이 일치가 됐다면 오늘은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나서 위에서 고점의 저항대에서 다시 맞고 내려오는 그 시간대가 새벽이 될지 지금 미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올지는 저도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현재 그 추세를 좀 단기적인 추세를 유지를 해서 상승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좀 보면 현재 지금 그 환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딩 시그널도 지금 매수 신호로 지금 전환된 뒤에 지금 사실상 청산 목표가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매수 시그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 트레이딩 단기적인 신호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일단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전고점을 봐야 돼요. 전고점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저번 주와 그다음에 저번 주가 참고가 되겠네요. 저번 주 봤었을 때 지금 일단 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어제의 고점은 거의 지금 170 라인입니다. 근데 사실상 어제의 고점은 굉장히 짧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건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잡아도 지금 143포인트 지금 찍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좀 약간 안전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잡고 나서 170포인트에다가 뭐 절반인 3분의 1을 청산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좀 저항대, 보편적인 저항대인 1200선, 1200선이 6월 23일도 통과했던 지점이고 그리고 가장 저항대를 보여줬던 게
6월 24일 날 일단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200선 부근에서는 거의 전량 청산이나 아니면 거의 소량을 좀 남기고 가져가야 되는 일단은 포지션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안 보여서 120봉으로 좀 볼게요. 120분 봉으로 보면은 좀 잘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현재가 지금 170선이 이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저항대이고 근데 이건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1200선에서 뭐 1210포인트 이 부근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이 부근대는 좀 많이 청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매수를 가는데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거치하고서 일단은 이제는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야 되는데 정말 많이 뚫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뚫고 올라가면 1300포인트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네.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이 구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사실상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 이런 거는 일단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매수는 좀 짧게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고 매도는 그러면 이제 중장기 매도는 어디서 이제 진입을 할 것이냐. 자, 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사실상 그 중장기 포지션 매도를 잡을 때는 1200선을 일단 넘어가고 나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일단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200선 넘어갔을 때 물량을 한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매도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지금 1300포인트나 아니면 1250포인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나머지 전량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또 3분의 1 그리고 가장 급상승으로 한번 찍고서 내려갈 경우가 13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신고점이죠. 신고점을 일단 뚫고 올라가서 저항대에서 이제 완전 무너지는 흐름 나오면 그때 일봉에서 윗꼬리를 보면서 일단 300포인트 넘어가서 다시 300포인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지막 물량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포지션은 그런 포인트로 일단 잡아가면은 사실상 기간은 뭐 1주, 2주 뭐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중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 꺾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월봉에서도 아직 안 왔죠, 지금.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5월 이평선이죠. 아직까지 닿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 포지션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물량 조절로 잘 들어가야 평균 단가를 좋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손절폭도 좀 길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좀 전략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 그리고 짧은 매수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매도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략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일단 상승 후에 좀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좀 관점인데 171선 어제의 고점입니다. 어제의 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보는 건데 1171선에서의 매수 그리고 또 그 넘어서 1200대에서의 매수 자, 이 저항을 좀 막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매도를 보자 이렇게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박노주 멘토의 전략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굉장히 좀 전략을 자세하게 잘 세워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 멘티가 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철 멘토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급해 죽겠네요. 지금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10분에 매도 얘기했잖아요. 매수 뭐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6포인트 떨어졌거든요. 6, 7포인트 네. 떨어졌고 3,093포인트. 지금 3,093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청산 얘기할 때 희주 씨가 이거 잘 눈치를 챘나 모르겠어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줬는데 아까 눈치챘나요 혹시? 못 챘죠? 네, 안타깝네요, 진짜. 그 시장에서 눈치는 못 챘는데. 매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네. 얘기 드리자면 3,093 깨지면 이 다음 3,088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곧 미장 개장하잖아요. 개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네, 수 있는데 네. 오늘 지표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 나오잖아요. 이거 50 이상 안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50 이상 안 나오면 그냥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그냥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오늘 이제 오늘 매도 포인트예요. 왜냐면 올라왔을 때 망치 때리기 딱 좋게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네. 망치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 때문에 지금 망치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 망치 그냥 놓고 일로 온 거예요. 망치 오면 꽉 때리면 돼요. 그냥 딱 때리는 포인트였는데 지금 마침 내려갔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게 이제 오늘 쭉 보면 시카고 연준 찰스 에반스
예, 그냥 비둘기예요. 비둘기라서 이제 이상한 소리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을 거고요.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장 시작 11시에 지표 나오기 전까지, 그다음 미장 개장이 전까지는 매도 쪽으로 좀 보고 있다가 지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표 시간에 하시지 마시고 지금 딱 지금 10시 지금 25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개장할 때는 약간 보시고 보시는 겁니다. 네. 개장할 때는 그 전에 청산 다 하고 보시고 보고 계시다가 추세 타는 방향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다만 매수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11시에 지표 나오기 전에 일단 매매 쉬고 보자, 일단. 네. 보자. 왜냐하면 요즘 지표는요, 거의 마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어느 나라 지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 중국 지표는 믿고 걸렀는데 이제 네. 미국 지표도 좀 거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별로 딱히 지표를 이거 과연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코로나 왜 터졌습니까? 코로나 우한에서 무슨 이제 박쥐 해가지고 터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음모론 깔고 있잖아요. 음모론을 까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음모론을 까면 이거 과거의 역사에서 전혀 못 배웁니다. 박쥐 전염병이 왜 우리한테 전염이 되겠습니까? 그 박쥐가 살고 있는 서식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환경 파괴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음모론을 몰고 간다? 그럼 환경 파괴는 정당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요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만 봐도 그렇죠. 블랙핑크, 네. 대단합니다. 블랙핑크. 예. 아리아나 그란데 이후 4천만 조회 처음이죠. 예, 제가 블랙핑크 팬 아니고 이지 팬인데 이번에 잠깐 갈아탔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 우리나라 좀 대단하니까. 근데 이번에 또 돼지 독감 나오잖아요. 돼지 독감 나오는 부분 가장 아마 12개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홍콩 보안법은 어차피 홍콩 특별법 했던 거 원래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세게 뭔가 외부의 눈으로 저걸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제조업 지표는 무조건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 좀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 트레이딩 하기 너무 좋고 지수는 사실 어렵긴 한데 개장 전까지만 매도 보자. 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개장하면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추세 타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개장까지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전까지 그리고 오늘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11시에 발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매도 쪽으로 바라보자 이런 전략이셨고 아까 박노주 멘토님은 1200선까지의 분할로 매수 그 후에 저항을 받고 내려올 때 다시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드렸고 자, 그렇다면 우리 조영호 멘토님은 오늘 어떤 전략이실까요? 실질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번 2분기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가 19.95%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0.63%가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예상치인 90일을 훨씬 상회하는 98.1%로 발표가 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뒷받침해주는 어떤 정책이나 부양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무신 장관이 7월에 추가 부양책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7월이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은 이제 지수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추가 보복이 실행되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이 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매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매수가 맞긴 한데 아마 7월 달까지는 확실한 어떤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도 쪽으로 계속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영호 멘토님은 자, 일단 지금 지수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7월 정도까지는 볼 때는 매도 방향으로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한 4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개장 상황
확인하기 전에 우리 김정철 멘토는 오늘 개장상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차트로 얘기 드렸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개장 전에 매도 잠깐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S&P 500 기준입니다. 아까 박노 대표님 나스닥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93포인트 이거 차트 보시면 제가 왜 이 라인을 잡아놨냐면, 3,093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아까 6시 30분에 한번 이렇게 고점 맞았던 자리예요. 맞았던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지지가 나오는 거고요. 지지 나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개장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네.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원래 이렇게 아무리 안 좋아도요, 돈을 엄청나게 풀 준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돈을 갖다 부어서 헬리콥터에 뿌리지 못하면 이제 클럽 가면 막 이렇게 돈 뿌리듯이 그 돈을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닐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뿌리진 않겠죠. 사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상황에서 다만 아까 박노 대표님 얘기하신 단기 네. 매도 포인트, 그러니까 수익 기간 내의 매도 포인트는 확진자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때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기회고, 매도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때 추세 매도를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상승하고요. 중장 1, 2년 올 것 같아요. 올랐는데 거기서 버블 빵 터져가지고 네. 한번 크게 한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원래 공화당 정부가 정권 잡으면요, 그때는 안 망해요. 예, 그 다음에 망하죠. 예, 보통 그렇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포인트 왔어요. 네. 뒤에 왔습니다. 네. 매수한 거 시청자분들 좀 분할 청산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개장하고 본장이 상승 출발을 하면서 161포인트 넘어서 171포인트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 청산하시고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0.2% 안팎의 상승폭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9% 상승입니다. 3,09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14% 상승입니다. 1,1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22% 올려 세웁니다. 39.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78% 하락됩니다. 1,78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하락됩니다. 1.124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지수 선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박노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나스닥 매수를 보고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어제의 고점 1171선은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그 선에서 일단 3분의 1 정도는 청산을 하고 이제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었는데, 자, 오늘 상황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1차 저항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분명히 청산을 가야 되고요. 네. 가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시그널 신호도 지금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그 중간에 또 시그널 재차 또 재진입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이 맞고요. 자, 지금 180포인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슬쩍슬쩍 한 개씩, 뭐 만약에 내가 5계약, 뭐 4계약 한다면은 뭐 하나 정도 뭐 또 청산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1200선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1200선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까 143포인트에서 매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본절 걸어야죠. 네, 나머지는 거기다 걸어놔야 그 나머지 계약수는 손실은 없잖아요. 나머지 계약수는 수익을 못 내도 우리가 안전장치, 내가 진입한 가격에다가 매도를 이제 걸어놓는 거예요. 트레이닝 스탑 이제 걸어놓는 거예요. 스탑 로스 걸어놓고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190선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럼 약간 200선 못해서 뭐 청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2차적으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200대, 210대인데 지금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고, 지금 일단은 거의 지금 뭐 200선은 못 찍었지만 여기서 뭐 다 청산을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매수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중장기적인 우리 크게 저번 주처럼 수익 낼 중장기 매도 포지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은 이 정도만 수익을 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200을 못 가서, 그러니까 저항이 항상 꼭 만약에 1200대가 저항이면 딱 찍고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네. 슬쩍 그 밑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뚫고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봐주면서 일단은 분봉, 5분봉 정도 켜놓고 일단 그 분위기를 보는 거죠. 장에 일단은 수급 분위기나 일단 봉이 밀리는 분위기를 보는 거니까 일단 데이 트레이딩은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일단 만약에 밀려서 오늘 저점이 76선인데 80선 정도가 가면 이때부터는 분할로 매도 진입을 좀 할 생각은 해야 됩니다. 저점이 좀 깨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오늘 저점 깨지면서 가면은 사실상 그 10,000포인트 밑으로 쭉 내려갈 거거든요. 10,000포인트 깨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일단은 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일단 분봉 5분봉보다 이제 120분봉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1200선을 넘고 지금 현재 그 6월 24일 봉에 1221선인데 이 부근대에서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1300선을 볼 수도 있으니까 매도는 섣불리 들어가는 거면 안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선 위에서 좀 3분할로 물량을 나누든 절반으로 나누든, 일단 저는 3분할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나눠서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지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서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꺾고 내려올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는 이따가 제가 좀 더 계속 보다가 또 포인트를 드릴 거고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전부 아까 거의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그 저항대 살짝 밑에서 전량 청산하셔도 좋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까 개장 전에 일단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또 오늘 개장하고 직후에 바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수익을 좀 가져간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매도 전략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희주 멘티는 우리 세 분 멘토의 이 전략을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트레이딩 상황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멘토님 말씀 잘 듣고 역시나 이제 제가 나스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나스닥 역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방송 전에 박노주 멘토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살짝 주셔가지고 네. 방송 전에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10124.50에 매수로 한 계약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매도 추세가 살짝 났었어요. 차트에 많이 흔들렸는데 멘토님께서 아직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다. 매도 때 말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버틸 계획이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네. 171선에서의 청산을 박미 멘토는요, 지금 네. 박미 멘토는 지금 네. 만 90포인트에서 청산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된다. 지금 털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네, 털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도 얘기 드리지만 나스닥 그냥 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네. 보셔도요. 박미 멘토가 1200선 얘기했는데 지금 1250선 포인트까지는 갈 가능성 있어요. 호재가 나오면 오늘 ISM까지 잘 나와버리면. 네. 근데 가더라도 저는 그 이상은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S&P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S&P도 사실 아까 라인 그어놓은 거 아까 그대로 이제 사진 찍었던 분들은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었던 분들은 100포인트, 99포인트에 라인 그어놓은 게 있는데 요 라인 이상 뚫고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인에서는 사실 그 이상 매수 보기 쉽지는 않다. 아까 얘기 드릴 때 개장했을 때 매도로 밀릴 때 그때 추세로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미 박노희 대표님 얘기한 건 이미 청산 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수익 실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1171포인트 넘어갔어요. 네. 그때 173포인트 돼서 그때 바로 이제 빨리 실시간이라 보니까 제 차례가 안 와도 일단 바로 말씀을 시청자분들을 일단 청산을 하셔야 되니까 네. 절반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 시황 설명하고 차트 설명하고 있을 때 계속 쭉쭉 올라가서 193포인트 정도 네,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량 청산을 다 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때 이제 네. 이제 제가 박노희 대표님 네.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라인을 한번 보자면
1190포인트 넘어가니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청산하자. 그리고 청산하자 포인트였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휴즈멘티가. 그래서 더 읽기 전에 얼른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500불 정도 네. 수익은 살짝 수익을 수익 그래도 냈습니다. 그래도 좀 수익 아쉽긴 냈어요. 한데요. 네. 말씀 중에 네. 더 잃을까봐 얼른 청산한 상황이고요. S&P 500도 제가 그때 매도장이다 하셔가지고 S&P 500도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네, S&P 다시 매도 올려? S&P 500은 네. 매도로 그때 말씀하실 때 3096.75에 한 계약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진입을 하고 싶어서 3093.50에 한 계약 더 해서 지금은 두 계약 매도로 S&P 매도를 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로 좀 가지고 있을 저는 이제 계획으로 얘기를 넣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09910 이상에서 네. 만 매수를 보시고 지금 여기서 밀려서 다시 내려와서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 차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매도를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11시 전까지는 청산하고 보자. 일단 지표 확인하고 네.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멘티분이 이제 뭐 잘 그러니까 서로 다양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용모 차장니까 해가지고 서로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전 박노 대표님 얘기하면 쏙 귀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막 자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우리 초보 트레이더분들도 약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쵸, 예, 그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무리 어떻게 해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예. 이보다 더 자세히 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기는 한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미 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사실 저희 멘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 선물 시장에 발을 담근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서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 확인해 드리고 자 조용호 멘토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김정철 본부장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긴 네. 한데요. 네. 한데 뭔가 다릅니까? S&P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을 조금 일찍 매도를 들어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요즘 유동성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근 일주일간 2.49% 정도의 유동성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점을 찍어보면 3,1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3,100쯤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좀 더 좋은 단가에 잡을 수 있었을 네, 거예요. 좋은 단가에 잡아서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매도 간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네. 이 자리에서 매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네? 이 자리에서 매도 보시는 지금 말고 지금 아직 네. 발표 난 다음에 네, 역시 지수를 지표 보고 발표가 하시는 건 있으니까. 맞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네. 지금은 매도 타임입니다. 매도 타임 맞고요. 그걸 조금 두고 봐야 알겠지만 3,084 정도까지 만약에 쭉 빠지게 되면 네. 계속 빠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히주민티가 3,096선 그리고 3,094선에서 매도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지금 개장하고 다시 좀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지표 발표 전까지는 이제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매도로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할 계획인가요? 그때까지? 네, 계속해서 이제 매도에 계속 홀딩을 하겠습니다. 개장 전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따가 수익 상황은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지표가 11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ISM 제조업 PMI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좀 그 이후의 상황까지 확인을 하자라는 우리 김정철 멘토의 당부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겨우 지수 선물 좀 네. 이렇게 했는데 일부가 벌써 마칠 때가 네,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표들, 네. 다른 유럽이나 이 지표들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네. 미국도 대충 경제 재개했으니까 잘 나오겠죠. 근데 확진자 숫자를 좀 발표하는 시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미국이 오늘 과연 몇만 명을 기록할지 저는 파우치 박사 거의 포기한 것 같은데. 이제 10만 명이 네. 나올 수도 있다. 막 네, 이런 거의 포기한 것 얘기를 같아요. 하니까. 저는 거의 포기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숫자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치까지 한번 보고 가자.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전략은 매수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전략이고 매도는 따라간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좀 보자라는 마지막 의견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저희 돌아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